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요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부터 경제까지 정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앞으로 국내외 경제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또 외교 관계 어떻게 될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이번 당선은 시장에서도 정책의 대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바로 민생 회복인데요. 당선 직후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한 첫 번째 메시지도 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확실하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듯이 정부는 벌써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규모만 최소 30조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기반 시설 투자, 이른바 SOC 확대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는 침체돼 있고 또 수출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줄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소비 심리 역시 꽤나 위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장 재정, 그러니까 이런 정부 돈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경기 체온을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재벌 개혁과 노동권 보호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에게는 투명한 지배 구조를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담과 기대 두 가지의 시선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투명성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민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외교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전화를 하겠다라는 전화 일정이 잡혀 있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외교 스탠스가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외신 반응도 참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같은 주요 매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한국 외교의 균형점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한마디로 실용주의인데요. 기존의 한미동맹은 유지를 하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는 실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는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새로 협상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는 대만 해협 문제 같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최대 교역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은 이어가되 중국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는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과거사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실용 노선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외교 관계를 조정하겠다. 이 방향으로 핵심을 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져가면서 외교 관계를 조정하겠다라는 스탠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가 참 상징적이었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전국적으로 좀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당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투표율을 한번 보시면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무려 79.4%로 집계가 됐습니다. 1997년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단 0.73%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세 번째 도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 유권자층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도 51.7%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징성도 꽤나 큽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한 정당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 79.4%라는 점이 또 놀라운 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정치 행보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지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기대 반 그리고 관망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환율이 당장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도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공식화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여파로 금리 상승 압력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정책의 강도입니다. 이렇게 재벌 개혁이나 공정 경제 추진 같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 강도가 지나치게 세지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하게 될지,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같은 구조적인 개혁이 실제로 나올지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첫 100일 동안에 어떤 정책을 얼마나 명확하고 실행력 있게 끌고 가느냐, 그게 시장과의 신뢰를 좌우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직무 시작도 궁금합니다. 새 정부 본격적인 출범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번 조기 대선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진행됐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부터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예전부터 용산 집무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청와대가 더 상징성도 있고 보안이나 경호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이다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복귀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온 겁니다. 다만 지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에게 개방이 되면서 보안 문제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보수 공사를 거쳐서 가급적 빠르게 복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결을 해서 세종 집무실 이전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복귀 이후 세종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중 로드맵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런 집무지 변화 역시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과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와대 이 개방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도 개방이 됐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있다라는 점 또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세종 집무실의 이전 로드맵까지 밟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